뭐 각종 사회 문제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제수촌에는 고시원 방 한 칸에 130만원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형 대입학원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나 서울역 앞이나 또 저 노량진 이런 데 유명 재수학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 대형 대입 재수학원들이 다 서초구에 있습니다. 여기 재수촌이라 그러는데 이 서초구가 알다시피 아파트 값도 비싸고 파락군이고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능을 다시 하려는 재수생들이 찾아드는데 이 재수생 전문 학사도 성업 중이랍니다. 재수생 전문 학사라는 게 결국 지방에서 올라와서 재수하려면,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재수시키려면 돈이 좀 있거나 돈이 없으면 진짜 부모 등골 브레이크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멀면 학원 옆에 이렇게 방을 구해갖고 출퇴근이 멀면 서초동에 방을 구합니다. 이 학사가요, 요즘 뭐 워낙 재수 삼수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설 기숙사인데 한평 남짓한 공간에 1인용 침대, 조립식 책상, 책장, 옷장 등이 있는데 교대역 출구 부근에만 해도 5번 출구 근방에만 해도 5개, 6개 이런 학사가 있는데 한 곳당 한 15개에서 25개 방이 있답니다. 닭장이죠. 이 방값은 월 90만원 안팎이고 창문이 있고 화장실, 샤워실이 포함된 방은 130만원입니다. 직장인 대학생이 묵는 인근 고시원 한 달 방값 30에서 50만원에 비해가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난답니다. 요즘 괜찮은 오피스텔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보증금 걸고 4, 50만원 이렇게 월세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방값이 이렇게 비싸다. 그래서 지방의 학부모들은 연고도 없고 친척도 없는 낯선 곳에서 애가 조금이라도 좋은 데서 공부하기를 원해서 지방에서 올라와 방값 알아보고는 방도 없고 방도 좁고 창문도 없는데 월 100만원이라 하니까 간이 콩알만해진답니다. 자, 그런데 학사 측은 조식, 석식을 제공하고 독서실도 운영하며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만큼 결코 비싸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요. 참 재수가 기본이 되는 사회에서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하면 칼 말고 지금 뭐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80년대 후반에 탄생했으니까요. 뭐 한 25년이 넘어가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이 항공사가 벌어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항공사는 특히 비행기를 갖고 올 때 할부로 갖고 와가 그 할부가 결국은 뭡니까? 외상으로 갖고 오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가 펀딩을 해가 비행기를 운영하면서 벌어가지고 그 비행기 값을 분할로 갚죠.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4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기업, 좀비기업, 구조조정 대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빼고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지금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비행기 경락고 앞에서요. 자, 이렇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 항공이 약진했고 중동계 항공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갈아타는 비행기 할인 티켓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사의 이 경쟁이 심화돼 가지고 항공업계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 아시아나 항공의 사장은 이제 한국도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성장이 항공업계가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을 많이 안 하게 되겠죠. 돈도 없고요.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사장이 뭐 깨놓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취약한 손익구조가 4년간 이어지면서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이자 보상 비용이 1 미만이면 저 벌어가 이자도 못 내면 좀비 기업으로 정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4년 동안 1 미만이다. 4년 동안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 통폐합 그리고 예약 발권 국내 항공 공항의 업무 이런 부분들을 아웃소싱하고 희망퇴직 휴직 등을 하려는 것은 경쟁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갖다가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노조는 이런 부분을 지금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아시아나의 위기는 노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우건설, 대한통운의 잘못된 인수 경영에서 비롯됐다. 인수 전 부채 비율이 200%대에 건실했던 재무구조가 이런 회사들을 그룹이 인수하면서 부채가 6에서 700%가 됐고 차입금을 통한 금호산업 재인수가 결정된 지금은 900%를 넘게 됐다. 저 금호산업을 넘겼다가 다시 또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을 내도 이자 비용을 충당하느라 단기 순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재무구조를 만든 것은 경영진이다. 근데 왜 노동자들한테 목을 벨랐느냐? 자, 이 문제가 회사의 경영 상태로 실제로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누가 회사를 먹이 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직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건 직원들 주장입니다. 대한통운이니 대우건설이니 금호산업이니 이런 걸 인수하면서 회사 부채가 눈더미처럼 늘어났고 또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시아나항공에서 번 돈으로 그런 데 갖다 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누구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멀쩡하던 기업들이 그 인수합병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 덩치를 생각하지 않고 가끔씩 새우가 고래를 먹고 회사를 키우고 싶은 욕심에 무분별하게 인수했다가 인수도 그 서로 인수하려는데 이긴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독약을 마신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아시아나 금호그룹에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한미약품이 최근에 뭐 한 8조 원대의 신약 수출을 미국에 뭐 유럽의 제약회사한테 해서 떼돈을 벌었다 해서 한동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1,100억을 깜짝 보너스를 줍니다.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의 주식 대박이 났고 월급에도 200% 성과급으로 월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도 했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은 1년치 연봉을 한 번 더 받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주식 조금 나눠줘가지고 생색낸 그런 정치인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면에 최근에 감사원이 한미약품의 오너가 이 자신 자녀들에게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 주를 13명에게 정리하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이 사실을 몰랐는지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징수를 하지 않았다 해서 국세청을 보고 이 받아내라고 통보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그 안 낸 부분을 100억을 안 낸 부분을 감춰다가 자진 납부를 안 했죠. 보통 이런 거는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기간 안에.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서 이제 국세청이 받아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 훌륭한 회사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복잡하게 지난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로 전환하고 한미약품을 자회사 한미약품을 또 신설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는 한미약품 주식 140만 5천 주를 현물로 출자한 뒤 대가로 한미홀딩스 주식 410만 4천 주를 취득해 1,454억 7천만 원의 막대한 양도 차익을 얻었는데 이후 최대 지주는 2012년 8월 현물 출자를 통해 취득한 한미홀딩스 주식 497만 주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녀한테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참 앞에 이런 일들이 없이 진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면 진짜 칭찬받아야 되는데 한미약품 끝없는 도덕성 추락 논란
이런 보도가 난 게 유감입니다. 자, 처음에는 신약 수출했다고 칭송받고 신성장 동력이자 차세대 먹거리라고 모두가 찬양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이 추락 논란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가 한미약품 또 연구원 한 명은 이 신약 개발해서 수출한다는 거 발표가 나기 전에 약학과 출신 자기 정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모해서 또 사전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한미약품 주식이 엄청나게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뛰었죠. 그래 해먹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미담을 보도할 때는 적어도 오늘 이 미담이 굉장히 크게 보도됐습니다. 뭐 일면에 조금 났고 또 이면에 크게 났습니다. 그런 거 이상으로 잘할 때는 잘했다, 못할 때는 못했다.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 잘하면요 엄청 칭찬합니다. 막 오는 영웅으로 만들고 한때 그랬죠. 그래가 주식에서 엄청 돈 버는데 그 이면에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갖다가 또 자녀들에게 대량으로 나눠줘서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엄청나게 벌었는데 1,500억 가까운 양도 차익을 얻었는데 자녀한테 주고 그 100억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이 100억인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리고 지구는 또 오나가 그래서 그런지 또 지구는 정보 빼돌려서 주식 장난치고요. 그러다가 뭐 결론은 해피엔딩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 모든 일들을 보도할 때는 균형 감각 있게 보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일하고도요. 솔직히 말하면 뒷맛이 씁쓸합니다.